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2a 더하기 b니까 여기다 두 배를 해주면 6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거기다 b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6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ab랑 마이너스 3ba인데 어차피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를 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a와 b를 좀 곱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3x 세제곱이랑 얘랑 곱해서 자 요렇게 써놓고 곱해 볼게요. 자, 전개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죠. 자, 정리를 좀 하면 마이너스 3x 4제곱 자 동류항 정리해서 5x 세제곱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x 거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되니까 최종 정답은 6x 4제곱 마이너스 10x 세제곱 더하기 8x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곱셈 공식인데 a제곱 b에 해당되는 거 제곱하면 4b제곱이고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니까 마이너스 4ab가 되겠고요. 플러스 2bc니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bc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플러스 2ca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도 한번 보면은 a 세제곱 그 다음에 3a제곱 b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12x제곱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3x 3ab제곱이죠. 3ab제곱 그러면은 6xy제곱 마지막에 y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a 더하기 b고 a제곱 빼기 ab b제곱 공식이죠. 그래서 3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풀어주시면 27x 세제곱 더하기 8입니다. 3번은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1차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활용할게요. 우선 1번을 보면 2, 1, x 없으니까 0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들어갈게요.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곱해주고 그럼 이 뒤에 있는 게 나머지죠. 그럼 몫은 요 부분이죠. 그래서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이 몫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2번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고요. 3 마이너스 8 x제곱 없고요. x 그 다음 상수항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3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 곱하면 1이죠. 그대로 내려오면 1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몫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x 앞에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몫에서 저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몫은 x 1x 네,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 보이는 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먼저 정리합시다. a가 넘어가면 5a고요. 2b가 넘으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x죠. 따라서 a한테 5배 먼저 해주면 10x제곱 마이너스 10xy 플러스 5y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2y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계산한 게 지금부터 x가 됩니다. 그러면 동류항 정리해주면 8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y 7y제곱이 되겠습니다. 7y제곱 자, 5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힌트를 줬습니다.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했을 때만 나오죠.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4x제곱 얘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지워주고 다시 이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5x랑 마이너스 2랑 곱했을 때가 x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x랑 곱했을 때가 x죠. 그래서 결국은 1x가 나오니까 최종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보자마자 여기가 합차가 보이죠. 그래서 x제곱 빼기 1이고요. 뒤에는 x 4제곱 자, 이 부분도 어디서 많이 본 형태예요.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b제곱 그러니까 a에 대한 거 세제곱 그럼 6제곱이죠. b에 대한 거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 6제곱이 10이라고 하니까 10-1이면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식의 변형인데요. 우선은 이 부분은 x 플러스 y에다가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로 변형할 수 있죠. 그럼 x 플러스 y 값을 좀 찾아보면 자 더해주면 지워져서 2루트 3이 됩니다. 자 얘를 세제곱하면 얘 먼저 제곱하면 10이거든요. 한 번 더 곱하면 24 루트 3이고요. x, y는 얘네들 곱하면 또 합차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돼서 최종 계산해주면 12 루트 3이 되겠고 2번 문제는 이젠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으로 잡아주시고 변형하려면 뒤에다가 플러스 3 x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y 값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x에서 y를 빼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 넣어주면 8이고요. 2니까 3이 6이 12라서 최종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3을 a로 나눴더니 몫은 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는 4x다. 이렇게 쓰면 얘가 항등식이죠. 근데 이제 4x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입니다. 그리고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죠. 결국 이 a는 얘로 이 왼쪽 식을 나눠주면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 100% 나눠지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또 1차식으로 나누면 되니까 조립제법으로 나누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를 써주시고 내려오세요. 2, 6, 1, 3, 마 1, 마 3, 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에 해당되는 녀석이냐면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x제곱 더하기 1x-1 이렇게 정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전 문제네요. 이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우선 이런 문제 봤을 때 이렇게 하트로 나눠주시면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변형이구나 생각을 해서 세제곱 빼기 3 ab 곱해봤자 1이고요. a 더하기 b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중학교 때 또 많이 나왔던 건데 양변을 x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잡을 수 있고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 됩니다. 자 이거 알아냈을까요? 여기다 3 대입해주면 27-9니까 최종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분해에 관련된 중단원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식이 항등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0, 이 부분 0, 이 부분 0 만들면 돼요. 그럼 a는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2고 b 마이너스 2c는 0이고요. b 더하기 c는 3이 되면 됩니다. 자 빼주면 마이너스 3c는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1이 되겠고요. c가 1이면 b는 2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항등식을 물어볼 땐 수치 대입법이 좀 편하긴 한데 지금은 대입해서 좋은 건 1밖에 없으니까 그냥 풀어서 개수 비교를 할게요. 왼쪽 오른쪽 비교요. 2x제곱 빼기 4x 되고요. 플러스 2고 6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입니다. 정리해주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a는 2고요. b는 2고 c는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이 되고요.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면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2 곱하기 8분의 1이고요. 빼기 3 곱하기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요. 3 곱하기 2분의 1이고 더하기 1입니다. 자 계산을 좀 하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뒤에서 2분의 3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1이네요. 그래서 뒤에 1 더해주면 최종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니까 2를 대입한 게 나머지죠. 그래서 2를 대입해 주시고 이 값이 0이면 됩니다. 그러면 4a 플러스 16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다항식 인수분해 하시오. 자 1번을 딱 보니까 공식이죠. x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y 있는 곳에만 음수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x-2y였겠고 그 다음에 3z 제곱으로 묶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지금 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제곱 y, xy 제곱 그 다음 뭐 이거 세제곱 이거는 x-2y 세제곱 풀어놓은 거라 볼 수 있고요. 보기차가 나왔네요. 자 이런 식은 인수분해가 x자로 당장 안되기 때문에 x 4제곱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2x 제곱까지 놓고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9x제곱 이쪽에 놓으세요. 그럼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이고요. 뒤에는
3x의 제곱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합차가 될 테니까 이 녀석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자, 쓸 때는 좀 모양을 이렇게 차수 내려가게. 그 다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자, 요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10번 공식으로도 정리가 되는데 저는 10번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기차 흔하게 연습했던 방식으로 푸는 걸 더 선호해요. 자, 4번 문제도 보면 이런 애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누구 넣으면 0 되는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넣어보면 네,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x-2를 인수로 갖는다고 놓고 이걸 인수 정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조립제법으로 구해줄게요. 내려오고 곱하고 네, 그 다음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럼 딱 0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요. 뒤에는 1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이고요. 저 뒷부분 마무리 해주면 x-3, x 플러스 2 이렇게 정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로 와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항등식이 되게 해라.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치 대입법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을 한번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고요. 이쪽에 1 대입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6이고요. 오른쪽에 1 넣으면 여기 사라지죠. 그리고 1 넣어주면은 2, 3이니까 6C입니다. 그래서 C는 1이라는 걸 뽑아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쪽도 사라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2 더하기 2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사라져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건 4니까 3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3b가 12다. 그래서 b는 4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한 숫자를 하나 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b에다 4 써주시고 c는 1이니까 없어도 돼요. x에다 0 대입합시다. 그냥.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고요. 0, 0 넣으면 여기 플러스 2고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에 4니까 마사고요. 0 넣으면 곱하면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a는 최종적으로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식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그때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주자면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뭐가 들어가 있어도 x-2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에요. 그럼 이 장면에다 2만 대입하세요. 그러면 p3은 나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그럼 식을 하나 더 세워볼게요. px는 x 더하기 1과 x-3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겠고요. 나머지는 3x-5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이 p3이니까 요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9 빼기 5니까 4인 걸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px는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지고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것이다. 그때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야 되는 게 px는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qx 쓰고 0이죠. 나머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장면에서 바로 뭘 뽑아야 되냐면 p-1은 0이다. 빨리 뽑아 주셔야 되고요. 이번 얘로 나눴다고 했을 때는 그럼 2를 대입한다고 하면 방금 같은 식에서 나머지 부분에 2가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3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빨강이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px라는 애는 x 더하기 1과 x-2로 나눴다고 하면 몫은 qx라고 했을 때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뒤에 나머지는 1차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양변에 2를 대입하면 p2는 2a 더하기 b입니다. p-1이 0이고요. p2가 3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이라서 a는 1이 나오고요. a가 1인 상황에서 b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여기니까 ax, 1x 더하기 b, 1이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여기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라지 a로 바꿔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자면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다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7입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a 마이너스 7과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라지 a에다가 원래 우리가 요 녀석이었던 거 대입합시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7이고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입니다. 자, 요렇게 대입을 했을 때 는 0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 완전 제곱식이 여기 보이죠? 그럼 px가 누구입니까? px는 얘가 되겠네요. 따라서 px는 x제곱 더하기 2x-7 이렇게 정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px라는 식이 2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고 다항식 px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 자, 이게 0 나오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2분의 7이 되고요. 뒤에 a는 0입니다. 자, 얘네들 계산해주면 3이고요. 얘랑 계산 2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라는 식입니다. 근데 누구 넣으면 0 되는지는 아까 알았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얘는 0이 됩니다. 뒷부분 구해볼게요. 자, 조립제법을 써주면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4 내려오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6 그리고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2 0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2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때는 뒷부분에 이 몫이 2로 한번 나눠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x 더하기 1로 나눠서 얘는 인수로 갖고 있고 뒤에 몫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2로 한번 나눠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뒷부분을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요. 2xx 21 맞풀이에요. 그래서 지워주고 2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하면 최종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라 여러분들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양변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문제예요. 양변에 먼저 1을 먼저 대입하면 1마 2뿔 1이니까요. 이게 0이 나옵니다. 그리고 1 대입하면 여기 사라져요. 1 대입하면 사라지고 다 사라지겠죠? 그게 A0예요. 아, A0는 없는 거랑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2를 대입해 볼게요. 양변에. 그럼 2의 8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1이고요. 2를 대입해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엔 A1, A2 쭉 가서 A8만 남습니다. 2의 8제곱 얼마 안 커요? 256이고 2의 4제곱에 2 한 번 더 곱하면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됩니다. 그럼 얘를 빼주면 뭐 31이고요. 31 한 번 더 이렇게 빼주면 225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홀수항들만 구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실력이 뭐냐면 0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0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여기는 0 대입했을 때 제곱이니까 이게 어차피 양수돼서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짝수항은 양수, 홀수항은 음수가 나올 겁니다. 0을 대입했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1만 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홀수항들의 합이니까요. 이 장면에서 짝수항들을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제 빼줍니다. 그러면 짝수항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A1에서 마이너스 A1 빼면 A1이 두 개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A3도 두 개, A5도 두 개, A7도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224가 되고요. 2로 한 번씩만 약분해주면 112가 최종적인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두 다항식 AB를 구하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 두 식을 빼주면은 3b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3으로 다 약분해주면 b는 x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b만 1로 넘어오세요. 그럼 플러스 b 해주면 그게 a거든요. 그럼 a는 지금부터 20과 b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세제곱과 얘랑 더해주면 x세제곱이고요. 5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을 더해주면 2x제곱이고 5랑 마이너스 3 더하면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a와 b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24고 건널비는 20이라고 합니다.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뭐 b라고 하고 여길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는 4개가 있죠. 가로가. 세로에 해당되는 b도 총 4개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C도 4개가 있고요. 그럼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24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널비라는 건 AB라고 하는 요 두 면 있죠.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두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CA라고 하는 이 부분도 두 개가 있겠죠. EAB, EBC, ECA가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대각선의 길이라는 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ab, 2bc, 2ca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16이 되겠고요. 여기에 16이 들어가니까 최종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변형하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예요. 근데 우리가 x 플러스 y는 알고 있어서 3을 대입하면 얘는 27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9xy입니다. xy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자, 요 두 식을 갖고 찾아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예요. 그러면 9고요. 여기는 5니까 xy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빼기 4가 돼서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2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18이니까 최종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직접 나눗셈을 해도 괜찮은데요. 이런 방식도 괜찮긴 해요. 뭐냐면 지금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하면 몫은 뭐가 될까요? 얘가 2차니까 여기 3차가 되면 1차죠. 그리고 최고차는 1이니까 x입니다. 그 다음 여기를 모르니까 p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p만 정하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a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x제곱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곱하면 px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x제곱이 나와요.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됐단 소리거든요.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요 a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곱해서 나간 게 바로 이 a입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조립제법 이용해서 나누는 그런 문제네요. 처음에 그냥 내려와요. 그 다음에 곱하고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건 여기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랑 곱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더하니까 마이너스를 자연스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마이너스인데 b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요렇게. 아까 a도 여기서 볼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a, b, c, d, e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워낙 유명한 유형이라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은요 간단합니다. x한테 1 넣고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럼 얘는 2-1 플러스 5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니까 3의 세제곱이라 27이고요. 여기는 9예요. 그래서 243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관련해서 왜 x에 1을 대입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천안비상 IB치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항식 이 녀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1을 인수로 2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조립제법을 2번 써서 그냥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1, x제곱 0이고요. 1차항, 그 다음에 상수 내려오고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합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0 돼야 돼요. 그 다음 x-1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진행했을 때 결국 여기에서 이 부분도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요. 그럼 a는 누구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여기는 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해서 또 0 돼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굉장히 간단히 풀 수 있어요. 개념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위한 시간이다 보니까 개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여기선 좀 어렵고 문제풀이 위주로만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8번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모든 실수 xy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 주어지면 결국은 xy에 대한 항등식을 문자 하나로 바꿔서 생각을 할 텐데 x가 2개고 y가 하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y 하나를 바꾸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x-2가 y고요. y 자리에다 x-2 넣어볼게요. 그럼 a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b에다가 x-2의 제곱 더하기 c는 0입니다. 자, 얘를 좀 정리해주면 ax 제곱 8x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4bx 플러스 4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x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을 밀고 가도 돼요. y에 대한 건 x로 관계를 풀어냈으니까요. 그러면 x제곱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시고요. x만 있는 한끼리 묶어줄게요. 8-4bx 상수항은 4b 더하기 c가 되겠고요. 이게 항상 0 되려면 여기 0 돼야 됩니다. 근데 b가 가장 먼저 보여요. 2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이게 8이니까 C는 마이너스 8. 요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PX를 이 녀석으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고 나머지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도록 해라. 아, 그러면 그냥 PX식은 우리가 그냥 세울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로 나눴고 몫이 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면 이렇게 작성하면 끝이고요. 결국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눴다는 건 P-2를 구하라는 뜻이고요. 그럼 요 장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얘네는 어차피 없는 셈이고 왼쪽에 P-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사라지잖아요. 0이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차수가 굉장히 큰데요. 이 식을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q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결국 q1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우선 알려준 것들을 써볼게요. x 50제곱 마이너스 x 25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qx고요. 나머지는 r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이고요. 얘는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니까 나머지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에서 그냥 요거 구하면 된다며요. 그래서 양변에 그냥 무조건 1 넣으세요. 1마 1뿔 1이니까 1 넣으면 2에다가 q1이고요.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2q1이니까 q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알아올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항식 px에 대하여 두 다항식 이거와 이것이 모두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도 a를 대입하면 pa 더하기 2는 0이라는 뜻이고요. 이 식에다가도 a를 대입하면 x에 a, x에 a, x에 a 대입하면 이것도 0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 나머지니까요. 그러면 pa는 마이너스 2라는 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을 수 있겠네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되게 개념적인 문제인데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 되면 됩니다. 뭔가 되게 새로운 것 같은데 나머지 정리만 잘 아시면 그대로 그냥 식 따라가면 알아서 정답이 나와지네요. A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차식이라는 말 괜히 준 거 아니에요. px에 대하여 이 녀석을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죠. p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p 0이 되는데요. 이게 0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을 x 더하기 2로 나누면 결국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 왼쪽 결과가 나머지와 같으니까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라고 합니다. 그 다음 px를 x-2로 나눴을 때 라고 하니까 p2를 구하라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식에서 우리가 1도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요 식에다가 x는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뭐 어차피 사라지겠고 여기다 1 넣으면요 양수고 그 다음 p1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나머지가 9라고 했고요.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하면 여기 또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p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것도 9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약분해주면 요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럼 px는 2차라고 했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c는 없어요. p0은 0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1 넣으면 9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나와야 돼요. 그럼 양변 더해서 2로 뭐 나눠주면 a값 나오겠네요. a는 5가 되겠고요. b는 4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5x제곱 더하기 4x라는 걸 찾아줄 수 있고요.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되는 건 p2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대입하면 2는 4, 5, 20 2 넣으면 8이라서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13번은 지금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다시 푼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마 중학교 때도 여러 번 있었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끼리 풀게요. 그럼 첫 번째 풀어주면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6이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를 a로 보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6과 a 플러스 6입니다. 뒤에 36이 있고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합차니까 a제곱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뒤에는 36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a제곱이니까 a에 해당되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5x였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이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인수분해 해도 돼요. x로 묶은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5 요렇게까지 써서 제곱을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요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요. 뭐 저는 요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요렇게 아마 가셔야 정답지의 정답과 일치하게 될 거예요. 2번 문제를 볼게요. x-1을 a로 봅시다. 그러면 뭐 요렇게 되고요. x 더하기 2y를 b로 볼게요. 너무 뻔히 보이는 문제라서 지금 완전히 이런 곱셈 공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a가 누구였냐면 x-1이었고 b가 x 더하기 2y였거든요. 이 녀석의 세제곱으로 마지막 다 바꿔주시면 2x 더하기 2y-1의 세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건데요. 999가 좋네요. 999를 x로 보시고요. 998은 x-1이 되겠죠. 999는 x가 되겠고요. 플러스 1입니다. 자, 분자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고요. 분모 자리를 풀어주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인데요. 그러면 얘네가 똑같아서 날라가요. 결국 x 더하기 1이 정답인데 999에다 1 더한 거니까 정답은 1000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다항식, 이 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해요. a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이 식 인수분해 되죠. x-2랑 x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얘네에서 이제 항등식이니까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2 대입하면 24, 4a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거 0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플러스 b는 0입니다. 따라서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0이고요. a 더하기 b는 1입니다. 빼주면 3a고요.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고요. b는 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16번입니다. 지금 다항식 이거가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 k의 값을 구하도록 해라. 단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ABC를 세 변으로 하는 이런 식 보면요. 제가 꼭 팁을 주자면 k 넣으면 0 됩니다. 아니면 k에 관한 어떤 식들을 넣으면. 근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쫄아요. 이걸 넣으면 뭐가 0 될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도 못하고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은 보통 K로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K 같은 애들 넣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저 식은 K를 넣으면 0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조립제법 썼을 때 마지막에 0 나오면 확인이 되겠죠.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이 하나고요. 뒤에는 K제곱 빼기 3K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 1, K 마이너스 4 더하기 K고요. K제곱 마이너스 4K고요. 더하면은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고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네, 딱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K의 X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네, 한 번 더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지금 여기 보면 총 이렇게 3개로 인수분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서 k-3으로 가세요. 그러면 xx k-3 1 가고요.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얘한테 가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x-k 그 다음 x 더하기 k-3 그 다음 x-1이에요. 그럼 이제 ABC가 누구로 맞춰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변의 길이가 하나가 K고 변의 길이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여 있어요. 그게 B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X 빼기로 바꾸면 3-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B에 해당된다고 봐도 돼요. 그 다음 여기는 하나가 1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얘네가 같던가 뭐 이렇게 같던가. 그래서 첫 번째는 K와 3-K가 같던가. 두 번째는 3-K랑 1이 같아서 이등변이 되던가. 세 번째는 K가 1이던가. 그럼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요. K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1, 2가 됩니다. 1, 1, 2가 돼요. 그럼 이러면 삼각형이 안 되죠. 작은 거 두 개 더했을 때 큰 것보다 커야 되는데 크지 않으니까. 3번 패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K는 2가 되겠죠. 그럼 2로도 한번 테스트하면 요거는 2고요. 여기는 1이고 1. 그럼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삼각형이 안 됩니다. 2번도 패스. 그럼 얘가 넘어가면 2K는 3인데 K는 2분의 3이라고 보게 되면 가장 긴 거는 2분의 3과 그 전 거 이제 뭐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삼각형 만드는데도 문제가 없겠죠. 최종 정답은 K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단원 첫 번째 중단원 점검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 보면 복수수의 상등이라서 여기에 0 되면 되니까 y가 우선 3이고요. x-y도 0 돼야 되니까 x는 3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x-4는 실수 부분이 6이 돼야 되니까 x는 5면 되겠고요.
x 더하기 y는 또 1i가 되면 되니까 x가 5인 상황이라 y는 마이너스 4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도 한번 가볼게요.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도록 해라. 자,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5가 되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i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3이니까 4에서 빼주면 1이고요.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5i가 되겠고, 곱해줄게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i. 그러면 마이너스 7i가 되겠고요. 플러스 2i 제곱이라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최종 정답은 4 마이너스 7i가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실수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줄게요. 분모는 1제곱 빼기 i제곱이니까 2가 되고요. 분자는 분배법칙 해주면 2 플러스 2i 1i니까 3i 플러스 i제곱 한번 있어서요. 2분의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3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근을 판별하시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양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다두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차를 쓰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b-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 허근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b-죠. 물론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제곱하면 3 마이너스 ac 하면 0 되니까 이때는 중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해주면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통분해 주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서 알파 베타가 현재 3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서 최종 정답이 3분의 2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준 문제 6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i는 i고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요. i 4제곱은 1이라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5i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5i가 되겠고, 그 다음 7i 세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i가 되겠고, i 8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8이 돼요. 사실 이 4개씩 더하면 똑같습니다. 값이 마이너스 2i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2i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2개씩 있으니까 마이너스 4i 플러스 4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서 복수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풀어 나가시면 되고요. 1 더하기 2i에다가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i에다가 켤레 복수수는 a 마이너스 bi로 적어주시고 1 플러스 i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분배법칙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i 2ai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i를 다 곱해주면 ai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플러스 b가 됩니다. 이 값이 지금부터 1 플러스 i인데 여기를 맞춰봅시다. 우선은 2ai, bi, ai 그럼 총 3ai에다가 플러스 bi 더해지면 그게 플러스 1i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1이에요. 그 다음 상수 부분을 보면 실수 부분을 보면 a-2b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a-b가 실수 부분인 1과 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더해줄게요. 그럼 4a는 2니까 a는 2분의 1이 되고요. a가 2분의 1이면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복수수 z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공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날로그하게 풀어볼게요. 얘는 루트 2에다가 루트 3i로 보시고요. 얘는 루트 2i에다가 루트 3i가 되면 돼요. 그냥 곱하실 거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됩니다.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부분은 루트 2분의 루트 3i로 빼시고요. 얘는 루트 3i분의 루트 2로 빼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루트 6i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고, 유리화해주면은 2분의 루트 6i가 되고요. 이 부분은 위아래에다가 i를 곱해주시면 i제곱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6i가 됩니다. 그래서 i가 있는 부분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6분의 6루트 6이고 얘는 3루트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루트 6i가 붙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6분의 7 루트 6, 6분의 7 루트 6i가 되고요. 실수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a는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b는 6분의 7 루트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0보다 작다면 됩니다.
사라지고요. K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이거예요. 그럼 우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 마삼이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젠 작성할 때는 얘가 근이 하나고 얘가 근이 하나라 두근의 합은 이제 이게 두근의 합이에요. 그럼 2가 되니까 x제곱의 부호 반대로 들어가요. 두근의 합. 그 다음 뒤에는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 문제 11번입니다.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z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도록 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루트 2z는 i-1이 되고요. 루트 2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복소수가 루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 거의 제곱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래서 z제곱은 밑에는 2고요. 자, i-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2i만 딱 남거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i예요. 그럼 z제곱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로만 오면 우리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z 4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결국 i제곱이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1이고요. z 6제곱 은 양변에다가 z제곱을 곱해준 거죠. 그럼 z제곱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i가 오른쪽에 곱해진다고 보시면 플러스 i예요. z8제곱은 결국은 얘를 4제곱할 거기 때문에 i 4제곱이랑 똑같아서 1입니다.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1 플러스 z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2i고요. z4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z6제곱은 i니까 6i로 들어가고요. z8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8입니다. 계산을 해주니까 5 더하기 4i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단원 두 번째 중단원 점검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 x축의 위치관계를 말하라. 판별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양수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가 정답이 됩니다. 두 점이라고만 쓸게요. 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2니까 음수죠. 만나지 않는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2 곱하기 3으로 바꾸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0이 됩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이라고만 작성할게요. 이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죠. 짝수차를 쓸게요. b-는 2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0보다 크면 되니까요. k는 4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여기는 k는 4가 되겠고 여기는 k가 4보다 크다가 되겠죠.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둘이 연립해서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x제곱, 자, 여기랑 같다고 해서 얘가 이 왼쪽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할게요. 플러스 2x 플러스 6인데요. 자,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작죠. 판별식이 만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주면 밑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인데요.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은 0이 돼서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접한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한 점이라고 하면 작성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랑 2x 더하기 6을 연립하면 되는데요. 2x가 넘어오면 3x제곱 더하기 2x 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b-는 1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뭐 애초에 양수가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 1번 개형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2에서 대칭축을 갖는 거 빠르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x는 0에서 3까지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0을 이쯤으로 3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가깝게, 그러면 0일 때가 최대, 2일 때가 최소입니다. 따라서 최대는 0을 넣으면 5가 되고요. 최소는 2를 넣으면 되니까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1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개형을 좀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대칭축 x는 마이너스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이너스이면 이쪽이죠. 대칭축보다 더 오른쪽에 있고요. 2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이 색칠한 부분만 볼 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땐 걸 알 수 있고 최소값은 2일 땐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12 더하기 2니까 10이 되겠고요. 최소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2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 5번부터 풀어볼게요. 이차 함수가 x축과 두 교점 마이너스 2,0과 b,0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얘가 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차 함수는 y는 x 더하기 2와 x-b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고, 이 값을 푼 게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식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6 되려면 이 상수항이 6이라는 걸 참고하면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는 마이너스 3으로 잡아주시고, a라고 하는 값은 3x와 2x가 더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a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도록 해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으니까 x축과 안 만나겠죠. b'에 해당되는 k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 해주면, 자, 이 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 식을 계산을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되겠고요. 최종 정답은 k는 6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n의 두 교점에 x좌표의 합이 6이다. 그리고 곱이 7이다.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이죠.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와 마이너스 2x 더하기 n을 연립해 준 다음에 왼쪽에서 식을 다 합쳐볼게요. n 플러스 2x가 되고요. 2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여기에서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7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죠. 이 값이 7이고 이 값이 6이면 됩니다. m은 마이너스 8이면 되겠고요. n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이런 2차 함수에 사각형이 내접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접하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둘레가 계속 변할 텐데 그때 최대가 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요령은 이 c라고 하는 점 하나를 가지고선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얘를 모르니까 우리가 t, 0이라고 놓으면 여기는 t,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는 마이너스 t, 0이 될 테니까 요 길이는 2t가 되겠고요. 이 길이는 2t가 되겠고요. 세로 길이는 d의 y좌표가 세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둘레는 가로 2개, 세로 2개라서 더해서 2배 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둘레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2차 식이라 위로 볼록이라서 t에다가 누굴 넣으면 가장 최대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을 쓰면 되죠. 그럼 t는 1에서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최종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발전 문제 9번을 풀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a 더하기 2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a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y가 일단 넘어와 보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 2를 여기다 주시고요. a로 묶어볼게요. x-1 그리고 는 0이죠. 그럼 a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0이 되려면 일단 x는 1이고요. x가 1이면은 1-y 더하기 2,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y는 3이 되겠습니다. 1,3을 이 직선이 지나가게 해주고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접할 수 있게 판별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1과 3을 넣어주면 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니까 b는 5가 나오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5죠. 5라고 하는 이 식과 y는 x제곱 더하기 ax-a 더하기 2와 연립해서 판별식을 좀 작성을 해볼게요. 자, 둘을 연립해주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판별식만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플러스 4a 플러스 12가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은 0이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이라서 a는 마이너스 4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a는 마이너스 4고 b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단원 마지막 중단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1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을 푸는 문제인데요. 1번 문제를 보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줍니다. x-3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는 0이죠. 여기서 x는 3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선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3 루트 2i
이렇게 해서 정답을 3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로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공통이니까 a로 치환해서 가면 인수분해 해볼게요. a-5 a 플러스 3이고요. a는 5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a가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였죠. 이 값이 5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3이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이 9니까 최종적으로 x는 풀마 3이고요. 넘어가면 x제곱은 1이니까 또 하나는 x는 뿔마 1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우리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차 방정식인데요. x한테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조립제법으로 뒷부분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1, 1, 마 7, 마 1, 6입니다. 1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합니다. 그럼 이제 또 누구 넣으면 0 되는지 하나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저는 대략 2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 식을 쓴 다음에 누구 대입하면 0 되는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보통 어쨌든 여기서 그냥 조립제법에서 하나 찍어서 가보면 돼요. 해보면 네, 이렇게 맞아지는 경우들이 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열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x-1을 하나 더 갖고요. 이 부분은 이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으로 오면 되죠. 여기를 좀 옮겨 놓고 여기다 쓸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또 되니까요.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1은 0입니다. 최종 정답은 x는 뭐 1, 마 1, 그 다음 2, 마 3 이렇게 총 4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1차와 2차인데요. 그러면 1차가 2차로 들어가서 풀어지는 거죠. 그럼 x제곱이고 y에다 2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고요. 10입니다. 풀어주면은 5x제곱 플러스 4x 1인데 1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x랑 x 잡아주시고요. 9랑 1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x 더하기 9와 x-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9 또는 1이 나옵니다. 그럼 x값을 y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9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8이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x에다 1을 대입하면 2에다 1 더해지니까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요렇게 세로로 한 쌍, 요렇게 한 쌍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도 한번 볼게요. 2차랑 2차를 연립하라고 하면 둘 중 하나 인수분해 되는 걸 먼저 찾아주세요. 자, 요 첫 번째 거 x-2y랑 x 플러스 y는 0인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럼 x는 2y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요 식과 밑에 있는 식과 연립 한번 하시고요. 2번 식과 또 밑에 있는 식과 연립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럼 x에다가 2y를 갖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2y 넣고요. 여기다 2y 넣어볼게요. 그러면 12y제곱, 4y제곱, 8y제곱은 18이 됩니다. 얘네를 다 더해주면 24y제곱은 18이고요. 나눠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그럼 y 같은 경우는 뿔마 루트 씌워주면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그런 x는 y한테 2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때 x는 같이 뿔마 루트 3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식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y인데요. 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볼게요. 3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8y제곱은 18이고요. 계산을 해주면 9y제곱이고요. 9로 나눠주면 y제곱은 최종적으로 2가 됩니다. y는 뿔마 루트 2고요. x는 y랑 부호가 반대라고 하니까요.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답을 쓸 때는 깔끔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x가 루트 3일 때 y는 2분의 루트 3이다.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자, 이제 밑에는 x가 뭐 루트 2일 때 y는 부호 반대니까요. 마이너스 루트 2다.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는 루트 2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연립부등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식은 2x는 6보다 크고요.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두 번째 식은 2x가 넘어오면 1x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그럼 최종 정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x-2라고 하는 이 안쪽 값이 3보다 크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최종 x는 5보다 크다가 정답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다 나눠볼게요. 이 부분이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부분은 0이죠. 그러면 범위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에서 0까지 던가 아니면 x는 0 이상이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럼 얘는 첫 번째 경우에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요.
이 식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x는 3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건 좋은데,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건 좋은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요. 이 부분은 양수가 되겠죠. 이 범위면. 그래서 그냥 나와주시고 요렇게. 그럼 얘는 0 곱하기 x라고 일단 쓰시고 1 넘어가면 1이에요. x에 멀러도 항상 왼쪽은 0이고 오른쪽 1이니까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이 범위에서 하자고 했는데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들어와도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x가 0 이상인데 그러면 이 부분 양수죠. 이 부분도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2x는 1이고 x는 2분의 1보다 작답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2분의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0 이상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또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그럼 재밌게도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일에서 또 시작해서 포함하고 0, 0에서 또 포함해서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정답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4번은 단순 2차 부등식인데요.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각각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모이면 됩니다. 그 이유 관련해서 궁금하면 정식으로 등록하시면 또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문제풀이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x랑 x고요. 1, 1이면 마마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서 0 되고 얘는 1에서 0 되는데 0보다 같거나 크면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요런 느낌으로 정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연립부등식인데요. 먼저 위에 것부터 풀어주면 넘어가면 x고요.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5보다 작다예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x-6이랑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0보다 작다면 모이겠죠, 범위가. 최고차이 양수인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에서 6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겹치는 범위는요.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한 근이 2i일 땐 실수 a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그럼 한 근이 2i면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i고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셋을 더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알파를 2로 바꿔주시고 이제 두 근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i 제곱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플러스 4i. 그럼 이건 사라지고요. 최종적으로 4는 a분의 c죠. 그래서 1분의 a가 됩니다. a는 4가 되겠고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났죠. a 값 구했죠. 그 다음 나머지 두 근 구했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애를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도록 해라. 우선 1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x는 3 플러스 y로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2에다가 3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y제곱은 k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y가 하나만 나오면 결국 x도 하나니까 한 쌍이 되는 거죠. 2y제곱 다 풀어주면은 12y 그 다음에 18이 되겠고요. y제곱 있고요. k 넘어오세요. 그러면 3y제곱 더하기 12y 플러스 18-k는 0인데요. 판별식이 0이면 됩니다. 그래서 b-로 가면 2 곱하기 6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3이랑 18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54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k는 0이면 y가 하나만 나옵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k는 0이니까 최종 정답은 k는 6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연립부등식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1번식을 풀어보면 x-3과 x-1은 0 이하니까 x는 1 이상 3 이하가 나오겠죠.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있는데 작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여기에 근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 x는 2를 대입하면 0이 되었다라는 단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를 넣어서 4 플러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는 그냥 0 이렇게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6-3a는 0이니까 a는 2가 되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결국 1 이상 여기서 나온 정답이겠죠. 연립했을 때 그러니까 b는 1입니다. 최종 정답은 a는 2,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폭이 x인 길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로 합치죠. 요렇게 꽃밭을 합쳐주면 결국 저기 있는 x가 이쪽으로 밀려가게 되고 여기 있는 x도 이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20-x가 되고요.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25-x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주면 화단을 이제 붙였다고 생각하면 요 넓이가 화단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x 곱하기 25-x는 30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5x 500이 되거든요. 이렇게 곱하면 거기 300이 넘어오니까 얘는 200이 되겠고요. 0 이상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x-5랑 x-40으로 되겠고요. 정답은 x는 5 이하던가 아니면 x는 20 이상이 되는 건데 20은 말이 안 되죠. 요 길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건데 20 이상이면 길을 다 뚫는 거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 이하로 보면 정답은 x의 최대값이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라는 문제인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x축에 붙어 있으면은 멀러도 항상 얘는 0보다 같거나 크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이면 되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판별식 0 이하로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짝수차니까 b-로 제곱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ac는 0 이하면 되겠고, 인수분해하면 a-3과 a 플러스 2는 0 이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 문제 11번을 풀어볼게요.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도록 해라.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3차일 때 이렇게 문자가 있더라도 누군가 대입하면 0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x한테 1 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뒷부분을 조립제법으로 빠르게 구해볼게요.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럼 0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로 쓰시고요. 플러스 1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지워주고요. 두근 알파, 베타가 어디 있는 거냐면 뒤쪽에 있는 2차식에 있는 거죠. 는 0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럼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a-1이고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니까 1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더한 값의 최대값이니까 이 부분을 좀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되겠죠.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입니다. 요 식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a의 범위가 좀 필요해요. 근데 a의 범위를 하나 더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지금 얘가 허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고 인수분해하면 a-3과 a 플러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로 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 대칭축이 a는 1일 때인데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본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3이면 요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또 a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뭐만 있냐면 a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최대는 0을 대입할 때나 2를 대입할 때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최대는 0을 그냥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2단원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인데요. 0이 아닌 실수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수 부분이 없어지면 되겠죠. a제곱 i랑 다 풀어주시고 i가 있는 부분끼리 묶어줄게요.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 i가 되겠고요. i가 없는 쪽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 해주면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i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2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수 부분이 사라지니까 실수 부분만 남아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복소수 z가 2 플러스 i라고 합니다. 그럼 켤레 복소수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시오. 그러면 2 마이너스 i 더하기 2 플러스 i분의 1은 a 플러스 bi인데요. 자, 실수화를 진행을 하면 이 부분 위아래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분모는 합차가 되니까 2의 제곱 빼기 i 제곱이고요. 분자는 2 마이너스 i죠.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이 되고 5분의가 됩니다. 자, 통분을 좀 다 해주면 5분의 2는 10이 되고요. 얘는 5i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5분의 12 마이너스 6i가 되겠습니다.
a는 5분의 12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두 값을 더해주면은 5분의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제곱근을 이렇게 풀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로 나와야 되니까 틀렸죠. 그 다음 음수는 그냥 곱해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얘는 루트 2i고요. 얘는 루트 3i거든요. 곱하면 루트 6i 제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수로 나가집니다. 그냥 곱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양수일 때만 그냥 곱할 수 있어요. 디귿을 보면 이런 애들은 루트를 하나로 그냥 합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었죠. 그럼 이 부분은 또 i로 나가겠죠. 마이너스 루트 4i고 마이너스 2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만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i로 빼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루트 4고요. 위아래다 실수하를 위해서 i를 곱해주면 밑에는 i 제곱이고 위에는 2i가 되죠. 최종적으로 분모에 있는 i 제곱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인데요. 실근을 갖도록 하라. 그럼 실근이면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이 부분이 0 이상이 되면 됩니다. 계산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3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45는 0 이상이고요. 마이너스 3으로 다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부동호 바뀌고요. 그 다음 k-5 k 플러스 3이니까 k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5까지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근이 b 플러스 2i면 또 다른 한근은 b 마이너스 2i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하면 2b가 되고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일단 b를 구하고 시작할게요. b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1분의 a죠. 그럼 여기 또 합차라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i의 제곱이니까 4i 제곱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a는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b를 빼주면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점 b, 0에서 접한다. 일단은 그럼 b를 중근으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근이 하나란 뜻이죠.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2로 해서 x 마이너스 b의 제곱 요런 형태로 묶였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4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매칭을 시키면 되니까 여기가 6인 걸 보면 네, 이 부분이 6이 돼야 되겠죠. 그럼 4b는 6이니까 b는 결국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9면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거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값을 더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6이라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교점은 연립이죠. 그래서 2x 더하기 3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랑 연립을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면 a-2의 ax고요. 그 다음 b-3은 0입니다. 여기에 두 근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3이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럼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줄게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고요. a분의 c로 구해주면 b-3입니다. 그럼 a는 1이 되겠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를 빼주라고 하니까 최종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24m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직사각형 두 개의 영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전체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이 길이를 y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체 길이가 24m니까 x는 총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y는 여기랑 요렇게 있으니까 2개가 있겠죠. 더해주면 이게 24가 됩니다. 그리고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결국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라 가로 곱하기 세로에 해당되는 x, y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1번의 관계식을 가지고서 이제 2번으로 들어가서 연립을 해줄 거예요. 우선은 이 y는 24-3x인데 그럼 y는 12-2분의 3x입니다. 자,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넓이식이 요 y에다가 x만 곱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더하기 12x가 돼요. 그럼 이게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최대값을 갖죠. 그럼 언제 어떤 x를 넣었을 때 최대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4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럼 4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16, 4 넣으면 48이라서요. 결국 마이너스 24 더하기 48이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헉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면 인수분해 좀 먼저 할게요.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럼 헉은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메가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 식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오메가가 또 하나의 근이면 켤레근을 갖죠. 오메가 바.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서 이런 것도 하나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을 어떻게 갈까 보니까 이 부분이 넘어가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죠. 오메가 빼기 1이 여기 있어서 얘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1이 되겠고요. 당연히 오메가 바도 대입하면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선 제가 구한 요건 쓰이지 않을 것 같고요. 오메가 바도 여기다 넣어주면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인데 오메가 바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분모 부분이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바꿔서 또 약분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기차식이 나왔는데요.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마지막 합차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 보이는 16이 단선대 4, 4로 간다고 하면 9는 좀 과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8x 제곱까지로 잡아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빼기 x제곱은 0이 됩니다. 이 부분만 이제 합차로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볼게요.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가 하나 나오고요. x제곱 빼기 x 빼기 4가 나옵니다.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양수인 근은 근의 공식을 써야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요 17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양의 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여기도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양의 근이라는 건 하나는 이런 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애가 되겠네요. 그럼 더해주면 결국 2분의 2루트 17이라 약분하면 최종 정답은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각 ABC의 2등분선이 나왔습니다. 2등분선 나오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1번 대 10은 2번 대 5, 뭐 요런 관계식이 항상 성립이 됩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있어서 이 길이를 x라고 놓고요. CD를 y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x 대 10은 y 대 5가 성립이 돼요. 닮음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증명까지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 10의 제곱인 100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번에서 관계식을 좀 줄여보면 x는 2y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2y 넣으면 4y제곱. 자, 이 부분 풀어주면 y제곱 10y 25는 100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5y제곱 10y 마이너스 75는 0이고요. 5로 나눠주면 5일은 5, 5, 25. 그래서 y 플러스 5, y 마이너스 2가 돼서 y 마이너스 3이 돼서 y는 3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수니까요. y가 3이니까 x는 6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값의 곱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절대값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0 되는 거 2고요. 이 부분 0 되는 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잡아주고 시작을 하죠. 모든 x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눠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고 자 얘를 먼저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3x는 4 이하고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같거나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 경우에는 여기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주시고 정답을 좀 구해보면 x는 0 이하입니다. 그러면 x는 0 이하 좋죠. 근데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 이상이면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그래서 정답을 내보면 x는 3분의 4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2 이상이 또 깔려 있죠. 근데 거기서 3분의 4 이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1번과 2번 케이스에서 합쳐주면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까지로 딱 합쳐지네요. 그럼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과 0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일단은 판별식이죠. 그리고 서다 두 실이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2로 묶여 있어서 짝수차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해주고요.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에 관한 2차 함수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k제곱 2ak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보다 k에 누가 들어가도 항상 2차 분응식이 성립해라. 다시 한 번 더 k에 관한 2차 함수로 생각해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k에 멀러도 떠 있으면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판별식을 써줍니다. 그래서 b' 해당되는 b' 마이너스 ac를 해주면 얘가 0보다 작아야 그래프가 떠 있어요. 교점이 없겠죠? 축과. 그럼 지워지고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차 방정식 한 어근을 오메가라 하고 2차 방정식의 한 어근이 이 오메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넘어오시고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면 자 여기에 오메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런 거 하나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이 오메가가 요게 근이 된다는 건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 오메가 바 요런 애가 또 하나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을 할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요 장면에서 허근을 하나 갖게 되고요. 그럼 켤레근도 갖게 돼요.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a분의 c입니다. 자, 얘를 좀 활용하면 얘는 2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2배라 a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에다가 오메가 반은 1이니까 곱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값을 이제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4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 되라고 합니다. 가장 긴 거의 제곱이 크면 되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요거랑 계산 좀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고요. 넘어가서 좀 지워주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최종적으로 왼쪽으로 몰면 x제곱 마이너스 8x인데 계산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그럼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6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항상 이 문제는 조심해야 돼요. 삼각형 기본적으로 성립 조건이 있어요. 삼각형은 짧은 거 2개 더한 게 가장 긴 변 하나보다 커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다라고 바뀌어야 되냐면 2보다
기본적으로 크다로 수정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단원 중단원 점검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y가 자연수일 때 xy 곱은 4와 6 이하 이상이라고 합니다.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x가 1이면 y는 4에서 6까지 가능하겠죠? x가 2면 y는 2에서 3까지 가능하고요. x가 3이면 y는 2까지만 가능하네요. x가 4면 y는 1 가능하고요. x가 5여도 y는 1, x가 6이어도 y는 1입니다. 그럼 여기 4, 5, 6 3개, 2개, 1개, 그 다음 1개, 1개, 1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더해주면 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200을 소인수분해하면요. 100 곱하기 2니까 또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 뒤에 2 하나 더 있어서 최종적으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얘네들 가지고 만들면 되죠. 그럼 여기를 선택권이 4가지가 있어요. 안 쓰는 것까지. 얘는 선택권이 3가지가 있어서 둘이 맞물려 일어나니까 12개의 약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CP3 같은 경우는 10, 9, 8이죠. 따라서 720이 되겠고요. 7P0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안 뽑으면 돼서 8C3은 876, 321로 나눠주면 56이 되겠고요. 7C5는 7C2로 계산하면 7, 6을 2로 나누면 되니까 21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8명의 지원자 중에 3명을 뽑아 발표 순서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3명 뽑고 3명 뽑았으면 3팩으로 줄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876, 321, 56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러면 336이 정답입니다. 5개 서로 다른 다육식물 화분을 창가 일렬로 놓는 건 5팩이죠. 그래서 120가지가 되겠고요. 서로 다른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3개를 한꺼번에 꺼낸다고 합니다. 그냥 꺼내면 되니까 7C3이라 765, 321 지어주면 35가지가 되겠습니다. 표준 문제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4개, 500원짜리 동전 2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지불하는 금액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화폐가 있는지 좀 볼게요.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 다행히 뭐 겹치는 건 없어서 1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5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3이고요. 다 지불을 안 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원 지불은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60-1이니까 정답은 59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를 모두 이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만 1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도록 해라. 그럼 2, 1 하고요. 여기 네모칸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1 썼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가 3가지죠. 그 다음 2가지고 그 다음 1가지. 그럼 6가지고요. 그 다음 2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뭐 3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4가 들어와서 만들어도 항상 2만 1000보다는 무조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뭐 6가지가 되고 여기도 6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맨 앞에를 3으로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무거나 들어와도 무조건 크죠. 그래서 3이 하나 들어온 거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라 곱해주면 24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에도 맨 앞자리가 4로 시작하면 얘도 같은 맥락이라 24가지가 나옵니다. 자, 위에 18가지랑 밑에 24가지 2개니까 48가지여서 최종 정답은 66가지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 자, 평행사변형 구하는 건요. 가로 중에 2개 뽑아주시고요. 세로 중에 2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 3, 12의 2로 나누면 6이니까 18가지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로도 가볼게요. 지금 이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경우를 좀 보면 우리가 NCR 공식이 뭐냐면 N팩을 해주시고요. N-R팩으로 한번 나누고 R팩이거든요. 그러니까 N-1에서 R-를 한번 빼주면 N-R 생기고요. 그 다음 뒤에는 R-1팩 이렇게 한번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나에 들어갈 말은 지금 통분이 돼 있죠. R팩과 N-R팩으로 이렇게 통분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다가 R을 한번 더 곱해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R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자는 이제부터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있는 애는 분모가 n-r-1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n-r팩보다는 어떠냐면 하나가 적은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는 n-r을 앞에 곱해줘야 요거랑 지금 제가 밑줄 치는 얘랑 만나서 n-r팩으로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n-r을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분자만 보면 n-r에 n-1팩이고요. 여기는 r에 n-1팩 이렇게 됩니다. 분자만 보면. 그래서 여기 n-1팩이 똑같으니까 묶어주면요. 묶었을 때는 여기 n-r이 남죠. 동그라미 친 거. 여긴 r이 남죠. 그래서 지워주니까 n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은 n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B, C, D 5명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줄에 3개의 의자가 있고 모두 두 줄로 된 6인용 가상현실 체험기구에 탑승하려고 한다. A, B가 같은 열에 서로 이웃해서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도록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칸이 뭐 요렇게 있다고 한번 그려볼게요. 두 줄로 요런 느낌이죠. 요 그림이 여러 개 필요해서 미리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상황에서 A, B가 같이 앉는 경우는 뭐 이쪽에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앉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그럼 이웃한 경우라서 총 4가지 A, B가 앉을 수 있고 각각마다 A, B가 위치를 또 바꿀 수 있으면 되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C, D, E가 들어가야 되는데 C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C한테 물어보면 4가지, D는 3가지, E는 2가지. 그러니까 이 경우들마다 C, D, E가 들어오는 경우의 수는 4, 3,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 정답을 내면 8에다가 24를 곱하면 되니까 19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x 더하기 2y의 값이 9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을 구하라. 그럼 만약 x가 1이면 y가 1도 가능하고요.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4까지 가능한 걸 알 수 있어요. x가 2면 y가 1, 2, 3까지 가능합니다. x가 3이면 y가 1, 2, 3까지 가능해요. x가 4면 y는 1, 2까지 가능합니다. x가 5면 y는 1, 2까지 가능하고요. x가 6이면 y는 1까지만 가능합니다. x가 7이면 이제 1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이 개수를 다 세주면 총 1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여기는 2가지 경우의 수고 여기는 4가지 경우의 수라 8가지가 나오고요. 여기는 4가지 경우의 수, 여기는 3가지 경우의 수, 여기는 2가지 경우의 수라서 다 곱해주면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6에서 쭉 내려가서 곱했을 때 360이니까 6, 5, 4, 그럼 여기 3까지 가면 36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30이고 얘가 12니까요. 그래서 4개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정답은 4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n 더하기 2에서 하나 더 내려가서 2팩으로 나눠준 게 28이에요. 그럼 2를 곱해주면 56인데 8, 7에 56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8 되면 되니까 n은 6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어른 3명과 어린이 5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는다. 어른이 양 끝에 서라. 그러면 어른과 어른을 양 끝에 먼저 세워두고 나머지 가운데다가 6명이 총 오겠네요. 그래서 6팩이 되는 거고 어른은 어떤 어른이 올까 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어른은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어른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주면 되니까 720까지에다가 6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서 0, 6이 12, 6, 7에 42, 432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른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이를 먼저 세울게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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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5팩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른 3명이 있어요. 어른 3명한테 이제 어디로 들어갈지 물어보면 됩니다. 어른들은 이 공간에 들어가면 돼요. 지금 빨간색 공간. 즉, 첫 번째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6개. 두 번째 어른 공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개. 그 다음은 4개가 됩니다. 그럼 5팩은 120이고요. 6, 5, 30에 여기도 120이 되네요. 그럼 곱해주면 144에다가 0 2개 붙여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A에서 출발해서 이 선을 한번 다 따라 그려라. 그런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인 건데요. 일단 1번, 2번, 3번에서 어떤 순서로 내가 돌지를 정하면 3팩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 1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돈다고 할 때도
1번을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놓을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놓을지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도 두 가지, 그 다음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요렇게 오면 이번에는 4번과 5번에서 저기도 순서를 정하면 2팩이 되겠고요. 4번을 돌 때 경우의 수 두 가지, 5번을 돌 때 경우의 수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만 보면 2가 총 6개니까 64가지고요. 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다 곱해주게 되면은 정답은 384가 나오겠습니다.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4명을 뽑아 한 모둠을 구성할 때 모둠에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는 적어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여사건을 이용을 할게요. 우선은 8C4가 전체고요. 남학생에서만 다 뽑는 경우를 빼버리면 이제 여학생 무조건 한 명 이상은 들어오겠죠. 그래서 8C4는 8, 7, 6, 5 4, 3, 2, 1 4, 2, 8 지우고 3, 2로 지우고요. 그러면 여기는 70가지고요. 얘는 5가 되니까 최종 정답은 65가지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도 가볼게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수를 구하도록 해라. 인데 지름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연결하면 다 직각이 되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지름 하나당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해서 6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름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지금부터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지름마다 직각삼각형 6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24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0명을 이루어진 동아리가 있다. 이 동아리에서는 팔찌를 만드는데 1학년 학생끼리 근데 이 동아리에서 회원들 모두가 한 번씩 짝을 지어 팔찌를 만든다고 합니다. 1학년 학생끼리 만든 팔찌 가격이 200원이고 1, 2학년이 같이 만들면 300원, 2학년끼리만 만들면 400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팔찌는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30명을 가지고 2명을 뽑아서 짝을 지면 그 짝 지은 만큼 팔찌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30 곱하기 29를 2로 나누면 되니까 15 곱하기 29가 되거든요. 그럼 4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동아리에서 만든 팔찌가 모두 판매되었을 때 수익금이 13만 9,200원이라고 한다. 3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1학년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도록 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1학년 학생이 X명이라고 보면 X명에서 2명을 내가 뽑으면 얘네들은 지금 금액이 아까 200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00원. 그 다음에 1학년에서 1명, 30-X가 이제 2학년이에요. 거기서 1명 뽑아서 여기는 300원. 그 다음에 30-X. 그러니까 2학년에서만 2명을 뽑아가지고 만든 팔찌는 400원. 총 13만 9,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 얘는 x에서 x-1이 되겠죠. 그리고 2팩으로 나눠주니까 여기가 100이 될 거고요. 여기는 x에다가 30-x 그리고 300이 붙고요. 그 다음은 30-x에다가 29-x가 되죠. 하나 줄고 그 다음 2팩으로 나누는데 400이랑 약분하면 200이 되겠고요. 얘가 13만 9,200이 됩니다. 여기서 100으로 다 나눠서 숫자를 좀 줄일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x고 여기는 90x에다가 마이너스 3x제곱 이 부분은 곱해주면요 거기다 2까지 있어요. 여기 2. 그럼 60 곱하기 29니까 0, 6, 9, 54, 6, 2, 12 1740이 되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59x인데 거기다 2배를 또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8x가 되겠고 마지막에 플러스 2x제곱이 나옵니다. 얘가 1392랑 같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복잡한데 x제곱은 다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119x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90x를 이렇게 더해주면 29x가 되겠고 1740이 넘어가서 얘랑 빼주면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8이 되고요 4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럼 x한테 누굴 넣으면 되냐 12를 넣으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은 12명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8개 의자에 부부 3쌍과 청소년 2명이 일렬로 앉는데 부부끼리는 이웃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1을 이렇게 묶고 부부 2를 묶고 부부 3을 묶을게요. 그 다음 여기서 청소년 1, 청소년 2가 있어요. 그러면 이젠 5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는 다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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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하면 부모끼리는 서로 무조건
예, 이웃에서 정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20 곱하기 8이니까 최종 정답은 96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입니다. 1에서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더할 때 홀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수를 더할 때 홀수가 되려면 홀수의 개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홀수가 3개인 경우와 홀수가 1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홀수는 여긴 10개가 있죠? 짝수 10개고 그럼 홀수 10개에서 3개를 뽑아서 더하면 홀이 더해지니까 무조건 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10C3을 계산을 해주면은 120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홀수를 하나만 뽑는 거예요. 그럼 홀수는 하나, 나머지는 짝수도 10개인데 거기서 2개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10이고 얘는 45거든요. 그럼 여기가 450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랑 저런 경우 다 해서 더해주면 570까지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어 점검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행렬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서울, 대구, 광주 지역의 열대야 일수와 폭염 일수를 3 곱하기 2 행렬로 나타내죠. 그럼 A는 12, 15, 14, 0, 11, 4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2행 2열은 2행 2열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11이 되겠고요. 걔가 뭐냐면 대구의 폭염 일수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폭염 일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 더하기 B를 해라. 그러면 얘도 어차피 2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고요. 더해주면 8이고요. 2고 마이너스 1이고 3입니다. A에서 B를 빼주면 3 빼기 오니까 마이, 1 빼기 1 0이고요. 마일에서 0 빼주면 마일이고요. 2에서 1 빼주면 1입니다. 3의 1을 곱하라고 하니까 그냥 실수 빼주면 되죠. 9, 3, 마 3, 6이 되겠습니다. A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3, 1, 마일 2랑 3, 1, 마일 2랑 곱해주면 되니까 자, 3, 3은 9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8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2죠.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 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4니까 3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곱셈인데요. 곱하면 마 7에 15니까요 8이고요. 플러스 2에 3이니까는 5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풀면 0에다가 마사니까 마사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20이니까 18이고요.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고요. 3, 2, 6에다가 2, 5, 10이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 4번 풀어볼게요. 이 행렬이 같으려면 성분끼리 같으면 되죠. 3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 더하기 2c는 0이고요. 그 다음에 2b-c 2b-c는 5가 되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c라고 해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c 들어가면 결국 마이너스 5c는 5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b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행렬의 곱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곱을 구하라. 그럼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2 곱하기 1 행렬이고 1 곱하기 2 행렬이에요. 우선 a, b를 보면 여기가 똑같으면 곱셈이 가능하죠. 그래서 a, b를 곱해주면 1에다가 4니까 5가 되겠고요. 3, 8이니까 11입니다. 이제 b, c를 곱해보는 건데 BC도 이게 똑같아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합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4니까 얘는 그냥 5라고 하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BC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하죠. 그래서 곱해보면 1이랑 곱하고 얘는 옆에 없고 밑에 없으니까 그냥 1이에요. 1이랑 2랑 곱하면 2고요. 2랑 1 곱하고 내려갈 거 없고 옆으로 갈 거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2고 2랑 2랑 곱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파란색깔 동그라미 친 거. 그 다음에 이제 AC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얘는 지금 끝날 때가 2인데 여기 시작할 때 1이니까 이거는 곱셈이 안 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A의 3배를 해주면 0, 0, 마 3, 0이고요. 거기다 B를 더해버릴게요. 아예 더해버릴게요. 3이고 그 다음에 1, 2가 됩니다. 그 다음 단위 행렬인데 얘는 1001이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2002가 될 테고 얘를 빼주면 최종 계산하면 1, 1, 마 3,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보면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00, 마일 0 이렇게 두 번 써서 빠르게 곱해보도록 할게요. 곱해주면은 00, 그 다음 00이고요. 00이고요. 요거 다 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b제곱도 한번 가보면 그럼 결국 b제곱이랑 똑같은 건데 3, 1, 0, 2 3, 1, 0, 2 자, 얘도 한번 곱해보면
3, 3은 9에다가 0이죠. 그 다음 3일은 3에다가 1, 2니까 3에다가 2니까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0이고요. 0입니다. 그 다음 0이고 그 다음에 4가 되겠네요. 그래서 9504 요게 정답이에요. A제곱은 더 하나 많아죠.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꽤 긴데요. 민수, 준석, 지연, 정민 네 학생의 1차 기록, 2차 기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차 기록 이렇게 있고요. 2차 기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차 기록과 2차 기록 각각 2 곱하기 2 행렬로 나타내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요. 밑에다 갈게요. 공간이 좀 없어서 우선은 A는 2.05 그 다음에 1.5가 되고요. 그 다음 1.9 1.35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B는 2.15 그 다음에 1.4 그리고 2.2 그 다음 1.7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 학생의 2차 기록에서 1차 기록을 뺀 차를 행렬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B에서 2차 기록에서 1차 기록 한번 빼볼게요. 그래서 B-A라고 하는 행렬을 보면 2.15에서 2.05 빼면 0.1이 되겠고요. 1.4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0.1이고요. 2.2에서 1.9 빼면요 0.3이 되고요. 1.75에서 1.35 빼주면 0.4가 되겠습니다. 1차 기록보다 2차 기록이 가장 많이 향상됐다는 건 그 차가 클수록 더 좋은 거죠. 그 차이가. 그럼 보니까 0.4 얘가 제일 차이가 크게 났네요. 그래서 많이 향상된 애는 정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민. 자, 이제 1차 기록과 2차 기록의 평균을 행렬로 나타내고 평균 기록이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얘는 완전 노가다이긴 한데요. 결국 A랑 B를 더하면 각자의 기록이 더해지죠. 그리고 2로 나누면 다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2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A 더하기 B를 먼저 해주면 여기는 4.2가 되고요. 여기는 2.9가 되고 여기는 4.1이 되고 그 다음은 3.1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2분의 1이 적용이 되면 최종적으로 반띵하면 2.1 얘는 반띵하면 1.45 얘는 반띵하면 0.05가 되겠고요. 얘도 반띵하면 1.55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 기록이 가장 높은 학생이 누구냐면 요 첫 번째 학생이죠. 첫 번째 학생이 민수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민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단원,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2행, 4열 행렬이기 때문에 M은 2고요, N은 4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1행 1열은 이렇게 다 1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됩니다. 그 다음에 1행 2열 같은 경우는 1, 2가 들어가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2가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K가 되고요. 2행 1열은 2, 1이니까 자 요런 식으로 제2의 1이 들어가줍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K고 2행 2열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K가 되겠네요. 모든 성분의 합이 12라고 하니까 얘를 다 더해주면 6K가 되겠고요. 그게 12니까 약분하면 K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X를 구하는 건데요. 2X고요.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6A 더하기 3B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을 곱해줄게요. 6 곱해주고 6 곱해주고 6 곱해주고 6 곱해주고 플러스 3B니까 3 곱하고요. 3 곱하고 3 곱해주세요. 그래서 더해주면 지금 2X라고 하는 애는 24가 되고 이렇게 성분끼리 더해주면 12고요. 12, 그 다음에 18이 되겠습니다. 이제 2로 여기를 다 나눠주면 X가 나오는데 정답은 12, 6, 6, 9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C라고 하는 행렬은 A, B에 어떻게 실수배해서 더하면 되느냐 이건데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이거 X가 이렇게 다 곱해지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애는 Y가 이렇게 다 곱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단서가 되는 게 X랑 0 더했을 때 그게 2가 되는 건데 그럼 그냥 X가 2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인데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더해서 4가 나왔다는 걸 보면 Y는 1 이렇게 해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A, B를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도록 하는 XY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X고 이게 6입니다. 그럼 이게 이미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나왔어요. 마이너스 6이고 Y랑 관련된 데는 3, 2, 6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 3, 2, 6, 6Y 그럼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a를 거듭 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언제 나오느냐 이건데 몇 번 하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0이고요 마이너스 1 0이고요 0 그 다음 0이고요 0 마일에 0
그러니까 지금 a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단위 행렬은 양변 제곱하면 4제곱 했을 때 처음으로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따라서 n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굉장히 좀 긴데 가와 나 두 종류의 샌드위치고 그 다음 생산 비용과 뭐 판매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표 2는 1월, 2월에 각각마다 판매된 개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행렬을 곱했을 때 그거를 C라고 하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C 행렬을 좀 잡아 놔 볼게요. 지금 이쪽 옆 공간에다 해볼게요. C는 이렇게 곱하면 1200에다가 5000이니까 6200이 되겠고요. 그 다음 2에다가 1800이고요. 4000이에요. 그럼 5800이 되겠고요. 1에다가 600, 3에다가 1000이니까 3600이 되고요. 1에다가 900, 2400. 그러면 3300이 됩니다. 1행 1열과 1행 2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행 1열은 6200, 1행 2열은 5800이에요. 얘네가 의미하는 걸 좀 보니까 어떻게 곱했죠? 가의 판매 가격과 1월에 가가 판매된 개수, 그리고 나의 판매 가격과 그게 1월에 판매된 개수. 그러니까 얘는 1월 판매 금액이에요. 1월 판매된 금액. 판매 금액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2월 판매 금액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값을 구해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더하는 거죠, 문제가. 이거 더해야 되겠네? 그럼 6200이랑 5800을 더해주면 12000이 됩니다. 12000.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네도 이제 더해봅시다. 둘을 더하면 6900이 돼요. 그리고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생산 비용이죠. 요렇게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진 거니까 1월 2월 생산 비용에 들어간 금액이에요. 얘는 1월 2월 생산 비용. 자, 이제 3번을 풀어보면 전체 판매된 금액 12,000에서 이거 1,000원 단위예요. 그리고 6,900을 일단 빼게 되면 5,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000이 붙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되냐면 51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 4개 지워주시고요. 자, 이제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교환 법칙이 보통 성립 안 하는데 성립되도록 맞춰보래요. 그럼 AB를 먼저 곱하면 8-1이니까 17이에요. 그리고 여기랑 곱하면 9A 더하기 1이고요. 여기랑 더하면 2는 4, 3는 3이니까 7이고요. 여기랑 더하면 2A-3이 됩니다. 이제 BA니까 이제 반대로 해야 되죠. 그럼 반대로 좀 써놓고 갈게요. 자, 요 부분이랑 9 마일 2, 3. 자, 18에다가 2A죠. 이미 끝났어요. 여기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입니다. A제곱을 먼저 구해주면 알파 1 베타고요.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고 1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다 더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개가 있겠고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플러스 8 돼서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12고 여기가 2고 그러면 최종 정답은 12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